저희가 2017년도에 시교육청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이제 건강 매점 지원 그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응모를 하게 되었고요. 응모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가 매점이 없었거든요. 60년 동안. 그래서 매점이 정말 절실히 필요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건강 매점이거든요. 건강 매점 파라다이스인데 일단 건강식품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생협식 제품들이 반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먹거리를 저희 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 부모님, 그러니까 교사들의 손으로 만든 협동조합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많이 좋아하고요. 처음에는 사실 이 건강식품이 조금 비싸거나 맛이 없거나 뭐 이런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매점 같은 경우는 시식회를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홍보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첨가물, 그러니까 화학 첨가물 이런 것들이 또 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교육도 하고요. 그게 기본이고요. 사실은 저희는 매점은 사실 부모님들과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이라든가 체인지 메이커 이런 교육들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창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기회를 1년에 2번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사가 협동조합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은 사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어려움이라고 하면 코로나로 지금 매점을 많이 못 열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줄어들어서 수익이 있어야 저희가 사업들을 어쨌든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거의 자원봉사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강화에 제공되지 않는 먹거리를 위해서 김포까지 그걸 사와서 판매를 하시거나 이런 일도 굉장히 감사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창업 페스티벌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다가 준비하고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행사를 하면서 협동이라든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 보통 학생들은 학생회 정도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요구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이사로서 동아리원으로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걸 저희가 경험을 해요. 3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시작할 때 조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 4년이 지났고 그 많은 조직들에서 중간 조직들에서 그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학생들과 학부모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구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시고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학생들이 3년마다 바뀌고 학부모님들이 졸업하면 또 탈회를 하세요. 교사들도 막 바뀌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협동조합 이해교육부터 시작해서 임원이 됐을 때 임원으로서의 그런 자세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 다른 협동조합과 교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이사랑 협동조합 동아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는데 올라와서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학생 복지와 지역 사회를 위해 쓴다는 점이 인상 깊어서 바로 조합원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저희 매점이 없어서 여기 매점 많이 이용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는 엄청 높은 것 같고 또 설립하기 이전에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막 공정무역이나 또 안전한 먹거리, 소비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학생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건이 생기면 이사회에 들어가서 회의해야 되고 또 동아리 친구들과도 의견을 나눠야 되고 이런 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많아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학교와 학생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 구성원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소통을 많이 하면서 뭔가 협동조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처음에 그냥 반년 동안 저희가 엄마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나누어서 매니저님 없이 저희들이 올 봉사를 해서 매점 진짜 포스기도 찍어보고 다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걸 할 일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누군가는 해야지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맡게 됐습니다. 저희가 저희 엄마들로서도 이제 그 경영 쪽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이거를 그냥 무작정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엄마들은 이제 매점에만 우선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은 여기 학생들 이사님들이랑 조합원님들은 다른 일로, 그러니까 선생님 지시하에 뭐 다른 일도 경영에 대해서도 배우고 자기가 직접 뭔가를 일궈내는 것도 배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도와줘야 되겠다. 엄마들로서 이 매점에 연루되어 있는 이 경영 쪽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저희들이 맡아서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계속 했습니다. 다른 이익은 모르겠지만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는 조금 감사한 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건강상으로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거를 먹였었는데 조금이나마 건강식품을 먹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조금 건강식품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이제는 좀 찾고 저희들이 일반 시중 제품들은 한 30% 정도 맞추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그 정도 갖다 놔도 그거보다는 건강식품 먼저 손이 가고 그래서 건강하게 조금이나마 자기네들이 칼로리 계산하고 영양 성분 따지고 저희들보다 낫더라고요. 부모인 저희들보다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그래도 건강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보람이 조금 있죠. 이제 학생들 상대로 뭔가를 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손댈 거는 없는데 솔직한 말로 엄마들이 여기 나와서 뭐 그 영업 손실이라든지 뭐 하물며 대차 대조표라든지 이런 거를 경영 쪽에 뭐 많은 이런 서류들을 저희들이 판독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배운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자녀 키우는 시간에 그런 걸 써본 일이 없는데 세무회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매니저님은 두고 있지만 매니저님은 판매 목적으로 계시니까 저희들이 그 나머지 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들이 할 수 없는 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배움을 가르칠 거냐 이런 것들이 늘 고민인데 학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서로 협력해서 얼마든지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신청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학교 협동조합보다 협동조합법이 통과가 되고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했는데 마침 정말 먼저 하고 있는 사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제 인천시에서도 이걸 소개해서 얼른 신청을 하게 되었죠. 배에 보면 дот을 연결하는 줄이 있습니다. 그 줄 중에 보조줄에 해당되는 줄인데 이 아디줄을 배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아디줄이라고 지었습니다. 일단은 매점, 건강 매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도 다 드림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공모를 해서 지었습니다. 매점이 주된 사업이고요. 실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각종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라든가 또 바른 먹거리 교육, 야채 채소 많이 먹기 캠페인, 또 그 주변의 복지 시설 이런데 봉사 활동, 경로당 방문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죠. 학교 인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랑이 매점이 있다라는 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점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존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가 늘 웃음꽃이 활짝 피는 곳입니다. 예.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예. 그런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또 변화 이런 것들이 기존과 달라진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실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 교육을 저희들이 매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들도 같이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서 이 협동조합의 목적이라든가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고 본인 교과에서 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더 강조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그 정도의 변화가 있죠. 예. 아이들의 성장이죠. 아이들의 변화 모습이 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건데 자기들이 어떤 메뉴도 정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 그렇게 열심히 안 다니려고 하던 학생이 이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큰 그 학교 다니는 재미도 느끼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거 만들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한다는데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거는 이게 법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꼼꼼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경영 공시라는 걸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온갖 회계 장부 이런 것들을 결산해야 되고 또 계획서 써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경영 공시할 때 숫자 하나만 틀려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적인 회계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이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벅찼습니다. 이제 벌써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알게 됐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문제에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회경제적 협동조합 이런 도움을 주는 이런 단체들과 이제 연계를 좀 시켜서 그런 업무를 좀 보조해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혼자서 그거를 막 규정을 찾아가면서 막 한다는 게 굉장히 처음엔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가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가 선생님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떠나야 되고 아이들도 또 떠난다는 겁니다. 다 떠나는 곳인데 여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이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마을과의 협력입니다.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이 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래서 함께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 만들기에도 이 협동조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다른 뭔가를 한다는 게 실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걸 아이들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상상력을 선생님 혼자 고민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믿고 한번 맡겨보시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역할만 좀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해가는지 그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힘이 처음에는 고생스럽겠지만 만들고 나면 아이고 그래도 만들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이 만들어져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외롭습니다. 좀 학교에서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로서 그런 공동의 교육적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 그런 학생 건강 증진 사업, 또 이제 학교 학생들 이제 복지 교육 사업이 있는데 가장 주된 것은 이제 그런 매점과 그런 동아리 활동, 마을 교사를 통해서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협동조합 측에서 그런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양질의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서 이제 매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만족감이 확실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었고, 변화점을 찾자면 학생들 각각의 이제 조합원으로서 이제 기획이나 운영에 이제 아이들이 참여를 하면서 확실히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넓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통의 문제점을 함께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그것도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은 확실히 이제 아이들이 이런 조합원 활동을 직접 참여하면서 확실히 학교 생활을 활기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보는 입장에서 되게 보람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진 않지만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학생 복지 비용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 뭐 수익금이 더 많게 되면 지역사회에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취지로 이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긴 했지만 확실히 그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인지도가 그렇게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율을 이끌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 함께 이런 즐겁게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협동조합의 그런 고유한 문화라고 할까요? 협동과 연대가, 이런 연대의 가치 실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에 그런 가장 협동조합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는데, 그걸 잘 유지해서 같이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학년 때 학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매점은 저희가 직접 쓰는 곳이고 저희가 직접 먹는 것을 파는 곳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의견을 내고 그거를 수용해서 한다는 게 좀 흥미있고 멋있어서 들어오게 됐어요. 제일 크게 하는 거는 역시 건강매점인 것 같아요. 건강매점에서 학생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를 조사하고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그 원하는 걸 질문하고 그래서 물건을 내놓고 파는 그 활동이에요. 밖에서 사면은 비싼 음식들이나 그런 거를 학교에서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원하는 음식들 막 조사했을 때 내서 직접 음식이 나와가지고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매점에서 새로운 음식 나왔을 때 같이 사 먹고 애들이 만족하는 걸 봤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목공실 조성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찾아내고 시설을 만들고 했는데 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과연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어떤 교장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임기 기간 동안, 재직 기간 동안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역점 사업 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그 교장이 바뀌고 나면 지속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문제다. 이걸 이제 지속시키려는 고민에서 일단 출발을 했고, 다행히 그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연수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연수장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아까 그 장수영 전 이사장님 비롯해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거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협동조합 함께 공부를 하고 의기투합해서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협동조합의 어떤 교육적 가치라든가 또 사회적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떤 깊은 지식이나 관심을 가지고 출발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조금 더 눈을 뜨고 성장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일단 가장 큰 것이 이제 목공인데요. 그 밖에도 도예나 뭐 도시농업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공통점은 노작 교육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머리로만 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손을 써서 몸을 써서 함께 배움으로써 실제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지식이나 기능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목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체험 활동할 수 있는, 노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실과라든가 또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관련해서 이제 서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함께 학년하고 협의하면서 수업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내용은 무엇으로 할 거고, 차시는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서흥초등학교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이 목공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이웃학교, 계속 저희가 제안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목공 수업 대상 학교를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밖에도 학생 목공 교육에 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목공이라든가 또 교원 연수,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그 우리가 어디야, 주민자치센터, 또 구청,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뭐 이런 데하고 또 협업을 하면서 주문 제작한다든가 뭐 이런 또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그 큰 변화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계속 그 과정에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의미나 가치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작을 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학습을 하면서 그 가치를 이제 좀 더 깨우쳐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목공 교육을 하더라도 이제는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 수업이 이 수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학생들의 어떤 가치관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지역 주민의 어떤 가치관 변화라든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열악한 환경, 또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이제 수익 이거를 넘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어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공헌해야 한다.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사회적 기업이 그런 것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설립 과정에서 그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목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 전문성을 갖추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전문성을 한편으로는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바로 또 목공 수업이라든가 또 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겸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참여를 하시는데, 과거에는 학부모님들 참여를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구조로 가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 이거를 어떻게 마련해 드려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 상당히 깊고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아이가 서흥초를 졸업을 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사실은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활동을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이가 졸업하고 둘째가 졸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겠죠. 늦둥이 셋째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1학년 되는 과정에서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잠시 휴직 상태에 있다가 정말 운명처럼 아까 이사장님과 같이 그 협동조합의 그 학부모 활동을 하다 보니 좀 더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약간의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일, 이런 협동조합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갔거든요. 거기서 정말 운명처럼 여기 아까 앞전에 계셨던 교장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좀 의욕이 앞섰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의 수익 구조가 강사분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해서 그 강사분들은 일정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나 이제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뭐 운영비를 내야 되고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모든 것들 재정은 사실은 자체 수익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라서 만만치 않았죠. 너무 힘들었고 자체 수익을 하려면 저희가 사실은 기술이 뛰어나야 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고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운이 좋게 이 서홍초를 통해서 마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 근처에 있는 유관기관과 함께. 그러다 보니 유관기관에서 저희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보자,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래서 의자 만들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유관기관과 같이 하면서 수익 구조를 조금씩 창출하게 되었죠. 일단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러고 어쨌든 잠시 휴직 상태였는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쨌든 일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량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된 일이고,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계양 도서관에서 지금 사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목공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첫날은 아이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중학생 아이들이니까 입을 꾹 다물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자 해보자 그러면 그냥 따라하는 정도. 근데 두 번째 수업에서는 못과 망치를 줬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하다 보니 협력을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조금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일단 저는 어쨌든 교육팀장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싶고요. 지금은 제가 목공에 전담하고 있는데 도예나 원예, 그 밖에 도시 생태 이런 것들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쪽도 같이 목공하고 접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다 서흥초를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주민으로 이렇게 이제 인천시 교육청에서 그 학교 협동조합의 이런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강좌를 갔다가 여기 이제 서흥초에서 그 교육청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마을에서 결합하게 된 경우예요. 저희는 교육 서비스업의 교육부 소속으로 진로 체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 진로 체험 교육에서 목공, 그 다음에 생태 환경, 그 다음에 원예,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 사업으로는 지금 목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주로 학교 수업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학교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주민과 할 수 있는 소규모 강좌들, 그 다음에 마을 협력 사업, 도시재생 사업 하는 데에서 저희 쪽으로 이 공간 자체가 마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공간을 쓰시고자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누구든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상 그냥 공간 빌려주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 일단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학교가 갖고 있는 또 장점과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장점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보람이고, 저희는 이런 경험들을 여기 이제 서흥초 학부모와, 그리고 또 넓게는 인천시에서 인천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 중에 혹시라도 저희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어떤 유형이든 학교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동력이 담보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수익 창출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거예요. 학교 내에선 찾기가 힘들고, 저희 같은 경우엔 저희 서흥초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교과 과정에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교사랑 교사 영역, 그 다음에 학부모 영역, 그 다음에 외부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협동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교과 과정에 어떻게 저희는 이게 목공 수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기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수업하고 와가지고 각도를 이용해서 재단 해가지고 책꽂이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미술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저희 협동조합만의 노력이 아니라 서흥초 교사 선생님들의 교과 과정 운영하시는데 저희를 교육적 파트너로 같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다른 학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작년과 올해 교육협동조합을 통해 목공 수업을 받아서 친구들과 함께한 점이 보람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직접 만들어 본 것이 재밌었어요. 냄비 받침대도 저번에 만들었고, 비행기는 숙제로 각자 만들어 왔어요.